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함께 읽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이 제목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E.H. 카가 작성한 책인데 이게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읽어본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을 볼 때마다 한번 들어봤지만 한번 읽고 제가 생각해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사실 어쩌면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를 썼기 때문에 역사에 대해서 이에이치카와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에이치카의 정리된 역사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그 역사에 그리고 우리가 주어지고 밝혀진 역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면은 뭐 대다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뭐랄까 또 지식의 수준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지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선 왕조 건립은 1392년 그리고 이성계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종 세종 문종 그러니까 세종 태제 문당세 이런 어떤 암기식의 공부라든지 혹은 이해를 하다 하더라도 그 이해가 어떤 지식적인 베이스를 근거해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역사가 아니냐라는 태제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E.H. 카의 책을 읽고서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로 의하면 어떤 지식적인 정확성은 당연히 기본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 기본이 바탕되지 않는 상태에서 는 올바른 어떤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혜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지식적인 그 어떤 판단 안에서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역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쌓았다면 그 역사적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거냐. 즉 어떤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특히 역사라는 왜냐면 인간은 역사를 피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역사라는 지식이 들어왔을 때는 그 역사라는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는 게 포인트인 거죠. EH카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기존에는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적 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역사라는 것을 사실 지금 서양에서 대부분들이 왔어요. 왜냐면 우리도 조선왕조가 고려사를 썼지만 조선왕조가 뭐 신라사나 고구려사나 이런 거에 대한 통사, 그러니까 한반도의 내부에 있는 그 역사 자체를 본인들의 조상이라고 인식해서 그거를 고조선부터 조선, 뭐 발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나라가 그 어떤 한반도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이 자기의 민족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역사를 쓰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인식하고 민족국가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의 청나라의 중국이 사실 못텐데 그 전에 뭐 당나라 명나라도 다 자기네 어떤 역사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당나라 시절도 돌이켜보면 당나라 전에 있었던 나라들의 어떤 그 모습들 그 어떤 수나라나 혹은 한나라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과거의 역사라고는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는 어떤 지식적 개념에서 어떤 수직적 개념에서 이게 몇 년도에는 뭐가 일어나고 이런 어떤 지식적 개념에서 우리가 역사를 많이 접근하고 있고 실제로 시험도 그런 식으로 많이 본다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EH카도 말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어떤 역사란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이 역사라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그게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를 포인트로 잡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즉 역사를 가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에서 어떤 영향을 줄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나만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12.3 계엄이 있었죠. 재작년이죠. 벌써 24년도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그 경종을 울리는 위함이다. 자기가 입법이나 이런 걸 하면서도 다 국회에서 그것이 반대됐고 뭐 많은 사건들이 많은 어떤 그 탄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어떤 시도를 막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엄이라는 방법으로 과연 국민의 혼란을 주고 하는 상태에서 했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론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도 어떤 그 세상에서 나에게 어떤 방해적 요소가 있을 때는 그거에 절차상의 어떤 적절한 대응과 대처를 하면서 그게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지 않아야 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역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근현대사나 현대사나 이 모든 게 사실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역사를 공부하는 데서의 참된 의미라고 보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투자도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도 코로나, 2026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2018년도 그 무역전쟁에서 미중 무역전쟁, 한일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로 인한 많은 어떤 그 자산의 상승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랐다는 말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또 우리나라만 홀로 거의 같이 떨어지죠. 같이 떨어졌는데 그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거의 기어가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 하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특정 기업들은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노재팬도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나 다른 어떤 시세내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죠. 이런 모든 어떤 상황들을 내가 하나의 개인의 다른 사람들이 인식 못하지만 나의 역사로 기록하고 그 역사로서 내가 인식하면서 나의 투자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간 역사지만 저는 그 삶 속에서 시장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거를 경험해보고 변동성을 맞아가면서 원칙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나간 역사를 다 기억하지 못해도 그 역사가 나한테 주는 교훈으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은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역사라는 측면이 우리가 어느 분야까지 넓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식이라고 본다면 지식도 마찬가지다. 내가 삶의 어떤 지식들이 내 삶에 영향을 줄 때 그게 즉 살아있는 지식이고 나의 삶에 지혜를 만들어주는 지식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정확성, 지식의 정확성도 당연히 어떤 지성인과 역사가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보편성을 만들어나는 지식이라면, 그리고 역사라면 내 삶에서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세련되게 그리고 보편적이게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이 이 책을 읽고 지금도 읽어가고 있지만요, 읽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전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는 고전, 살아있는 투자, 그리고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내 삶과 인터랙션하면서, 그래서 크로체라는 사람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그리고 이에치카도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즉 내 역사라는 것이 내게 어떻게 살면서 살아있게 만드느냐,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우시는 지식들 그리고 역사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살아있게 된다면 그게 보다 더 값진 배움이고 자기가 삶 속에서 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요즘 참 날씨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이제 곧 입춘이죠. 내일이 입춘인데 내일 모레가 입춘인데 날씨가 풀어지면서 조금 감기나 이런 걸렸던 분들 좀 몸이 나아지시길 바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소통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